책이 장모님이 막 토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종합검사를 했는데도 왜 토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가기로 예약이 된 날이에요. 근데 워낙 양방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제가 부사인데 침나들이를 안 가고 좀 버텼거든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전날 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아프세요? 하고 먹으면 토한대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요. 고맙게도 장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만져보니까 명치 아래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총통을 좀 배웠던 상태니까 다짜고짜 대도소부에 침을 놓아봤어요. 직자로. 대도소부 2개를 딱 놓고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됐나. 명치 아래를 딱 만져보는데요. 제 손끝에서 느낌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럼 물어봤죠. 좀 어떠셨더니 속이 편안하고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더라고요. 일단 열 쪽으로 치우친 거는 침 놓으면요 반응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대도 소부에 놓고 만져보는 순간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떠세요? 여쭤보니까 가슴도 편하고 배도 편하고 그렇대요. 그 다음날 병원에 예약이 됐으니까 가긴 갔어요. 그런데 침 놓고요 몇 시간, 한두 시간 있다가 점심 아주 잘 드셨어요. 해보세요. 너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장문하고 거골이 나오면 무조건 화열세라는 신호고요. 중구하고 거골이 나오면 무조건 화열세라는 신호고요. 소복이 제일 아프고 거골도 아프면 행간소부스라는 사인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콩팥 신유가 제일 아픈데 경문이 제일 아픈데 전중이 아파요. 그러면 연곡 노궁으로 가는 거예요. 소복이 제일 아픈데 전중이 아파요. 그러면 행간 노궁으로 가는 거예요. 장문이 제일 뚜렷한데 가슴 전중이 아파요. 그러면 대도 소부가 아니라 대도 노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준 총통 지식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 체험예, 매핵기. 매핵기는 가래 일종인데 담 음의 일종인데 목에 가래가 걸려있는 건데 왜 매핵기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었냐면 목에 뭐가 걸려있는데 꼭 매와 매실 씨 같은 뭐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뱉어도 잘 안 나와요. 아무리 꿀꺽꿀꺽 해도 안 넘어가요. 뱉어도 안 나오고 삼켜도 안 내려가는 뭔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목구멍에 걸려 있으니까 이걸 가래 범주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매실 씨앗 같은 크기의 뭐가 걸려 있다고 해서 매핵기라 그러죠. 매실의 씨란 뜻이에요. 매핵기인데 이 매핵기도 들어오는 원인 장부가 여러 개예요. 특별히 40대, 50대 여자분들은 가슴 명치가 전중이 아파요. 이건 실정으로 들어온 병이에요. 다른 말로 기울이에요. 다른 말로 화병이에요. 그런데 목구멍에 뭐가 걸렸어요. 그러면 이걸 매핵기라 그래요. 이게 제일 흔해요. 그럴 때 내관 공선을 쓰는 건데 한의사들이 가미사칠탕이라는 처방을 아주 많이 써요. 그게 바로 매핵기에 쓰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여러 원인 장부에 걸쳐서 매핵기가 들어오는데 이 환자는 처방을 보니까 대도소부를 썼어요. 그러면 대도를 썼다는 것은 뒤에 문제로 봤다는 거고 대도소부를 썼다는 것은 한열 편차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법을 썼네요. 화를 사했어요.
상구경거조합을 썼네요. 왜 상구경거조합을 썼냐면 비는 생담지원이에요. 가래가 생기는 원천이에요. 비에서 생긴 가래는 폐의 숙강작용을 이용해서 치료해요. 그래서 상구경거를 썼고요. 하여간에 가래는 비에서 생기고 비에서 생긴 가래가 폐에 저장될 수도 있고 마음자 심에 쌓일 수도 있고 간에 쌓일 수도 있고 콩팥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 목구멍에 쌓인 가래는 폐의 기관이거든요. 인후가. 그래서 금열, 경거를 이용해서 해결해요. 읽어볼게요. 37세 여성, 대개 매기는 10중 8구 여자에게 생겨요. 저는 남자에게 생긴 케이스도 봤는데요. 돈 문제로 엄청 고민하느라고 맨날 밤을 고민하고 밥을 제대로 못 먹더니 딱 매기가 생기는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빼놓고는 대부분 여자인데 평상시에 목에 가래가 많이 끼는데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선생님,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뱉어도 안 나오고 삼켜도 안 넘어가요. 그러면 매기예요. 복진을 해보니까 심화부, 장문, 앞통이 뚜렷하였다. 심화부, 앞통은 비인지 심인지 헷갈리지만 장문, 앞통이 추가되면 여지없이 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 가서 5개의 오행역 중에서 뭘 쓸 것인가? 평소 환자의 체열이 높은 편이다. 물어보는 거죠. 찬물 좋아하세요? 더운 물 좋아하세요? 추위가 좋으세요? 더위가 좋으세요? 옷을 껴입는 편인가요? 아니면 끈티 입고 다니는 편인가요?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찬물 먹으면 속이 편하세요? 아니면 뜨거운 물 먹으면 속이 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한열 편차를 가려요. 제가 어떤 환자를 보니까요.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차를 마시면 얼굴로 열이 욱 올라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열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도 구별이 되고요. 다시 평소에 환자의 체열이 높은 편이며 식곤증을 심하게 호소하였다. 식곤증은 밥 먹고 나면 노곤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은 수인 응체라고 오그라지게 만들어요. 웅크러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열은 늘어지게 만들어요. 팔다리도 노근하게 늘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위도 근육인데 위 안에 쓸데없는 열이 있으면 위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장의 열로 봤고요. 장문, 거골, 앞통이 있어서 비, 체열이 높이니까 비열. 그 다음에 뱉어도 삼켜도 해결이 안 되는 가래니까 담음으로 봤어요. 그러면 비의 담음을 처리하는 상구, 경거, 조합. 이 사람이 체열이 높으니까 비열로 보고 화열 조합 4. 그리고 비의 문제인데 명치 아래가 아프면 무조건 화열 쓰라는 뜻이에요. 어떤 화열? 호부. 전중에 아프면 녹음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체열이 높고 식곤증이 자주 느껴지고 이건 열이잖아요. 열적인 표현이니까 화열 4, 금열 4 이 처방으로 치료를 해서 고쳤네요. 그런데 평소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증상이기 때문에 38번 걸린 걸로 나와 있어요. 매핵기 치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치염력, 사마귀. 비는 기육을 주관해요.
그래서 기육에 생긴 문제들을 비의 오행으로 치료하는데 수곡 운화가 안 되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릇스름해도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은 수곡 운화 먹는 게 부족한 거예요. 영양 부족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누렇지만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운화 중에서도 수습 운화가 잘 안 된 거예요. 기육에 있는 수습이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기육에 수기가 많으면 붓는 쪽, 부종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다리가 붓는다, 무릎이 붓는다, 종아리가 붓는다, 이런 붓는 쪽의 문제는 기육에 수기가 쌓인 거고, 그 다음 기육에 변형 물질, 사마귀, 피눈, 굳은 살, 쥐젖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담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중통에서. 그런데 이 말이 책에만 써있으면 안 믿을 건데 이 책을 추천한 어떤 한의사가 사마귀가 비담으로 보고 상구경거를 썼더니 잘 낫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머리에 기억을 해뒀거든요. 그런데 김수환 선생님이 손에 한 20개 정도의 사마귀가 대단했대요. 그런데 별의별 치료를 다 했다네요. 양방에서 무슨 냉동치료라는 게 있나 보죠. 그런 치료, 팔체질, 사상체질, 별의별 치료를 다 놨는데 안 나왔대요. 근데 김수환 선생님이 자기 손에 난 사마귀를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고 거골 장문 아통이 자기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비로 보고 상구 경거에 침을 놓았는데 제대로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한 20번쯤 놓았는데 깨끗이 없어졌대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충 박사가 사마귀, 피눈, 굳은 살 이런 걸 비담음으로 보라는 책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기육에 생긴 문제니까 비로 보고 이 사마귀가 뼈에 난 거 아니잖아요. 사마귀는 피부에 난 게 아니잖아요. 피부보다 더 밑에 뿌리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티눈을 한번 물약을 발라서 계속 바르니까 티눈이 한번 빠진 적이 있는데요. 점자 하루에 기타를 6시간, 7시간씩 한 달을 쳤더니요. 점자 보는 손가락에 티눈이 생겼어요. 콩알만, 땅콩, 아니, 파달만하게. 그래서 그걸 약을 발랐더니요. 그게 빠져나오더라고요. 그게 빠져나온 자리가요. 움푹패했어요. 결국은 다 회복이 됐지만 그러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육에 생긴 변형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충 박사가 그걸 기육의 문제로 보고 비의 문제로 보고 비의 담음으로 보고 상구경거조합을 썼더니 2-3달을 썼더니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로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시골에 살 때인데 봉짓날이 되면 팥죽을 쏘아 먹거든요. 근데 이 사마귀도 일종의 바이러스거든요. 제 손에 사마귀가 양손에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없어져 버렸어요.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초가지봉 밑에 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그 눈을 녹으면서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개구쟁이니까 자꾸 그 빗물에다 손을 씻었어요. 그런데 지푸라기를 스쳐서 오는 물이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한 번에 나와버렸죠. 이게 비방인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어쨌든 저는요 손에 그렇게 사마귀가 많았는데요. 초가지붕 밑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손을 씻고 깨끗이 나은 적이 있어요. 어디다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해삼인가? 멍게인가?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요. 그걸 지푸라기에 넣어놓으면요 물이 돼버린다네요.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마귀, 이치흥 박사가 시험년인데요. 상구 경거하고 은백 대돈의 침을 놓아서 고쳤대요. 그러면 상구 사, 은백 대돈 보, 이거는 사암침에서 비승격이에요. 그러면 사암침에서 합증은 정격을 쓰고 실증은 승격을 쓰는데, 그러면 합증은 뭐고 실증은 뭐냐? 합증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허증이에요. 기, 혈, 진액, 정,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물질이잖아요. 있어야 될 생명물질이 부족하면 허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없어야 될 뭔가가 생겨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걸 실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원래는 기육에 없어야 될 사마귀, 티는 굳은 살이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사암오행식으로 하면 비실증이잖아요. 그래서 비승격 처방으로 쓰여지는 금사목포를 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단순하죠. 비기육에 원래는 없어야 될 뭔가 생겨서 굳은 살, 튀는 사막이 생겼어요. 그러면 비승격을 쓰는데 비실로 보고 그 처방 구성이 금사목보예요. 한의사가 얼마쯤 치료하면 좋아져요? 2-3달은 해야 되죠. 잘 낫는다고 그러네요. 34회 치료로 나오네요. 이치흥 박사 시험례가. 그러면 34번 치료했다는 뜻은 2달, 석 달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하지 부종은 눈으로 봐도 부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을 보니까 대도 소부를 썼어요. 그러면 화해를 보였다는 뜻이네요. 음능천 음국을 썼어요. 사했어요. 그러면 화보수사인데 이 사람은 한습이에요. 화해를 보였다는 뜻은 이 사람이 차갑다는 뜻이잖아요. 수혈을 사했다는 뜻은 수습의 정체가 심하다는 뜻이에요. 기육에 수기가 쌓이면 부종, 기육에 담이 생기면 사마귀. 그런데 38살 남성, 평소 소화불량을 호소하였다. 그러면 비위의 문제같이 보여지잖아요. 묽은 설사를 하루에 3-4번 본다. 이거는 수기가 많다는 뜻이죠. 다리가 잘 붓는다. 복진해보니까 대복부가 차갑대요. 하여간 명치와 배꼽 사이가 차갑다. 찬바람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비한으로 보세요. 그런데 부었어요. 그리고 심하부 앞통하고 장문 앞통이 뚜렷해요. 심하부와 장문 앞통이 뚜렷하면 비, 장문과 심하부가 뚜렷하면 화해를 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부은 거는 수기가 몰린 거기 때문에 대체로 차가워요. 그리고 설사도 많이 하고, 이 사람한테 찬물 좋아하세요? 더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찬물은 입도 못 대요. 그랬겠지. 그러면 비양어지. 비양어와 수습 정체가 겹친 거예요. 비양어는 화열, 보, 수기, 수습 정체는 수, 사. 이렇게 치료해서 나았고요. 그 다음 입술이 건조하고 입술이 찢어져요. 자꾸 입술이 갈라져요. 그러면 왜 입술을 집어넣냐면 아까 비의 기능 여하는 입술에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비기, 화, 재, 순. 입술에서 비의 기능 여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입술이 자꾸 갈라지고 마르고 그러면 열이잖아요. 이 사람의 진단해봤더니 복진이 뚜렷해요. 비장문. 그 다음에 거골. 그러면 비열이잖아요. 입술이 갈라지고 메마르고 그러면 비열이에요. 그러면 사암오행침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한격을 써야 돼요. 비한격, 화사수보.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슬 내측통, 내슬한 라인으로 아프면 무릎이 아파도 이거는 비의 문제예요. 붓고 아프다. 그러면 부었다는 건 수기가 넘친다는 뜻이니까 음능천, 음곡사, 그리고 몸이 냉하다 그러면 화, 보. 반대로 별로 붓지도 않았는데 내슬한 라인 쪽으로 무릎이 아프다. 그런데 장문 거골 아픔이 뚜렷하다. 그러면 비의 열로 보고 비의 음이 부족해서 열이 생겨서 염증을 일으킨 걸 보고 열을 떨어뜨리는 한격, 화사, 수보. 그 다음에 설염,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1년 반 됐는데요. 떡방학과를 하는 50대 아줌마가 혀가 따끔거려서 못 살겠대요. 자기는 너무 바빠서 밥을 제때 못 먹는데 특별히 얼마 전에 2달 동안 설사를 계속한 다음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혀가 따끔거린대요. 혀가 따끔거려요. 그러면 따끔거린다는 말은 열은 열인 것 같은데 혀에 영향을 미치는 장부도 여러 개잖아요. 힘도 있고 홍팥도 있고 비도 있고 소장도 있고 여러 개인데 그래서 혀가 따끔거리고 혓바늘이 있다는 걸 보고 복진을 해보니까 장문 거골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평소에 밥을 제때 못 먹는다 그랬지. 2달 설사를 신나게 했다 그러지. 그런데 혀가 따갑대요. 이 사람은 못 먹어서 또는 설사를 한 바람에 음이 많이 빠져나가서 혀가 따끔거리는구나. 먹는 문제와 연결되니까 비가 아닐까. 그리고 봤더니 장문이 제일 뚜렷. 그 다음에 심화부도 뚜렷. 그래서 비, 열, 울로 보고 열을 떨어뜨리는 화사 수보를 했더니 2-3달 만에 좋아졌다. 1년 반 됐으니까 만성병이잖아요. 여기 냉도 나오는데요. 여자분들 냉, 이것도 주장부가 비예요. 냉이 시작되는 주장부가 비예요. 여기에 열이 끼면 습열이 되지만 일단 이런 예가 나와요. 냉으로 온 여자가 있었는데 2주 전에 체했대요. 체한 뒤로 냉이 생겼대요. 이건 체한 다음에 온 현상이니까 비겠지. 그리고 보니까 장문 아픔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문은 비인데 비의 오행일도 여러 개인데 어떤 걸 써야 이 냉이 치료될까 하고 이 사람이 냉을 처음 경험한 사람이 돼서 침을 써봤대요. 화해를 써봐도 장문 압통이 그대로 있고 목혈, 금혈 써봤는데 에라 모르겠다고 음능천하고 음곡을 쓰니까 장문 압통이 팍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냉이 음능천으로 치료된다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복진이 사라진 걸 보고 음능천 음곡을 썼더니 3번 만에 냉이 멈췄대요. 그건 냉을 습으로 볼 건지 담으로 볼 건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금혈도 써보고 화일도 써보고 안 됐는데 수혈을 쓰니까 장문 압통이 팍 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 조합을 3일 써서 완전히 고쳤대요. 그러니까 냉도 들어오는 원인이 여러 개인데 복진해야죠.